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10월 5일 종목 분석 게임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그 코스닥이 물론 코스피도 전일 대비해서 어, 하락을 마감해서 어제 전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폭이 좀 깊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주도한 게 물론 다른 종목들도 뭐 헬스케어도 좀 빠지고 2차전지 관련된 뭐 에코프로나 LNF도 빠지기도 했지만은 카카오 게임즈 마이너스 5%, 펄어비스 마이너스 7%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5% 빠지고 이렇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위주가 바이오하고 게임주 그다음에 뭐 엔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야 코스닥이 오르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주는 요즘에 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게임주가 엊그저께 이제 장이 하락을 했을 때 거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밀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뉴스만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작용을 했는지 알아보고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뉴스 부분이 이제 됐던 거는 이 크래프톤 3분기 실적이 좀 이렇게 컨센이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원에 따르면은 뭐 3분기 실적이 전일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좀 줄어들 소폭 소폭 이런 겁니다. 뭐 대폭도 아니고 소폭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봤는데 주가는 그렇게 소폭 하락한 게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단에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솔 비중을 확대하면서 IP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이제 뭐 이렇게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왜냐면은 그나마 신작이 나올 거니까 이 게임하고 그래서 이제 PC로만 라인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콘솔로도 이제 라인업을 증가시켜가지고 매출 성장세가 있을 거니까 그나마 지금 3분기 실적이 못 미치지만은 매수를 유지해주는 이유가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지만은 어, 요거죠.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이틀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강달러 스웨 크래프톤, W 게임즈, 조이시티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고 나면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 특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도 있지만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달러로 계산해서 들어오면은 진정한 환율 수혜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틀 전에는 이렇게 그 환율이 올라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강달러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으니까 저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을 유도하는 이렇게 호재가 이제 악재가 이제 공존하면서 뭐가 맞는지 좀 헷갈리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크래프톤의 이제 신작이 좀 그래도 이제 기대가 되나 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은, 좀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이후에 시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저 한번 좀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를 좀 보면은, 얘는 저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날짜입니다. 크래프톤의 매도 하향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같이 나온 뉴스인데 콘솔 게임 장착한 게임주 북미 유럽 진출에 시동을 한다. 네오위즈 크래프톤 NC 크래프톤 또 나오죠. 그죠?
어, 콘솔로 향하는 이유가 이제 지스타에서 이제 11월 달에 개최를 하죠. 거기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65조 조 단위로 이제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게임 업체는 PC 게임 위주로 해서 RPG, 뭐 MMORPG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북미나 유럽에서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게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진입을 하면은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은 그 신작에 대한 선보이는 그 대회 지스타가 11월 달에 열리죠. 11월 달에 열리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물론 빠른 거는 뭐 10월 달에 이제 발표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11월 초 중순에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봤을 때 아마 11월 달이 저점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게임즈가 나오냐면은 이제 뭐 네오이즈나 크래프톤, NC소프트 그런 종목들이 있고 특히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죠. 피해 거짓이라는 이 게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요즘 주가가 굉장히 좋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들링 이게 비슷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히트작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 엘들링의 뭐 절반 엘들링의 경우는 뭐 1700만 장이 판매된 바가 있는데 요거에 봤을 때 요거 절반만 해도 굉장히 흥행작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네오이즈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상승 중에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게임 아까 전에 봤던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아마 이그 슈팅 위주의 게임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게임이 뭐 누적으로 600만 장 이상 판매를 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왜냐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환율 효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PC, IP에 국한됐던 것이 이제 콘솔로 확장이 되면서 매출의 다변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게임주가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3분기 매출이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조금 소폭 컨센에 이제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오늘 있었다.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저 하락이 게임주의 하락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크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좀 보면은 개별 뉴스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뉴스가 가장 위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전엔 좋은 뉴스였어요. 신작이 나오니까는 그런 것을 이제 좀 봐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코스닥이니까 대표주였던 카카오 게임즈는 보면은 얘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라이온 하트 오딘을 개발했던 게임사죠. 얘가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뭐냐 매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갖고 있는 지분으로 해서 효과는 받지만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임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좀 이렇게 신작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자체 게임적으로. 그리고 펄어비스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원래 기존 PC 게임으로 검은 사막이 있는데 지금 8월부터 원래 연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던 특히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게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출시가 연기가 돼서 지금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스타 11월 달 그때 가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그 출시 일정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점쳐지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밝혀지면은 펄어비스는 그 시점이 반등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는 이미
이미 여기 보시면은 뉴스가 다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피해 것이 동종 게임 엘들링이랑 비슷한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뭐 상가랑 받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출시만 되면은 기본을 한다. 기본만 해도 최근 뭐 매출이 뭐 1000억이 넘느니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는 게 지금 주가 상승의 어떤 이유죠. 현재 지금 PBR이죠. 1.6배밖에 안 되고 추정퍼도 13배 정도죠. 게임즈가 잘 나가면은 옛날에 뭐 20배도 넘고 뭐 30배도 넘기도 했는데 지금 수준이 이 정도니까 이 하락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네오위즈는 확실히 지금 주가는 상방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주봉으로 봐도 36,000원 부근, 38,000원 부근 이런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 게임 개발이 제대로 출시가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의 목표를 달성을 한다고 하면은 네오위즈는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잠깐 보고 갈게요. 펄어비스 신작이 기대되고 있는 붉은 사막이 연기가 되고 주가는 연 최저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펄어비스의 공매도는 10억 단위거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한 680억 정도가 쌓여 있는 거고 요거보다도 잔고 수량을 좀 봐야 돼요. 현재 지금 140만 주가 되어 있고 1년 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연초죠. 2000 1월 달이나 2월 달에 보면은 뭐 200만 주까지도 올라갔고 공매도가 굉장히 늘고 300만 주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그런 붉은 사막에 대한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 400만 주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공매도가 펄어비스. 그리고 나서 200만 주, 200만 주, 150만 주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펄어비스는. 그래서 지금 140만 주가 지금 남아 있는데 펄어비스는 공매도가 지금 줄고 있는 혹시라도 얘가 100만 주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네오위즈는 역시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거의 없죠. 깔끔하니까는 주가 상승한 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라이온 하트 상장 그 재료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2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좀 내려가면은 여름에 비해서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잠깐 감소했다가 좀 늘어나는 수치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더 이러한 공매도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 때 관심을 좀 갖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 12월 달에 신작이 나오니까 크래프톤 마지막으로 좀 크래프톤을 보면은 어, 현재 잔고가 지금 88만 주죠. 88만 주고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죠. 100억, 1000억, 1850억 정도가 아직도 크래프톤은 굉장한 공매도 잔고가 좀 쌓여 있고 연초에 비해서도 100만 주 가까이 정도 되는 120만 주, 130만 주에서는 좀 줄은 모습입니다. 최저 60만 주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늘었는데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12월 달에 신작 출시하기 전까지 아마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하고 펄어비스는 공매도가 좀 줄어드는 추세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공매도가 아직은 좀 남았다. 그리고 네오이즈는 제일 깔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일단은 별을 하나 받고 그리고 별 두 개 받고 네오이즈 그리고 크래프톤도 별 하나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코스닥 쪽에서 지금 이 종목들 특히 이제 네오이즈 펄어비스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는 아마 큰 차이 없을 거예요. 펄어비스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공매도가 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최저점까지 내려오고 오늘도 7% 하락을 했는데 사실 7% 하락한 거 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그 주목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 이런 부분들이죠. 주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는 그런 지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올라타는 거. 이 한 번에 그 봉으로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 다시 재하락을 해서 지지를 해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맥점이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붉은 사막이 수수일이 좀 확정이 되는 그런 순간 일단은 11월 만약에 지스타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펄어비스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에 좀 이게 좀 짧기 때문에 일봉으로 좀 보면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 구간 말도 안 되는 이 공미도 부분인 것 같은데 최저점에 있지만은 공미도가 좀 줄어 있고 여기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다. 일단은 12월 달에 신작이 나오니까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이러한 그 매매 동향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특히 먼저 냄새 맡는 것이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 연기금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고 걔는 무식하게 매매하는 애들이고 금융투자 쪽에서 혹시라도 하루에 뭐 10억 이상 매매가 좀 발생을 하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봤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이즈죠. 네오이즈. 이때 8월 29일 날 대량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종목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해도 되고 언젠가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은 이 네오이즈는 신고가를 좀 이렇게 도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하락장에서도 많이 하락 안 했죠. 그래서 요게 아마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악재가 여기가 터져서 여기를 하락한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게임 출시가 뭐 연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오이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구간들 35,000원 전후 박스권 언젠가는 이때 들어왔던 거래 그 물량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나면 좀 이따가 다시 터지죠. 1개월, 2개월, 금년 안에 아마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이런 뭐 투신이나 뭐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기관에서 꽤 2개월 동안 많이 사갖고 있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는 뭐 바이오 종목을 좀 이렇게 보든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